내가 엄청나게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니까 꾹꾹 눌러놓고 많이 사는 편이 많다 보니까 그게 물 차오르듯이 치가 딱 되면은 눈물로 나올 때가 있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이럴 때면 되게 어린애 같구나. 왜냐면 어린애들이 자기 감정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고 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게 끝끝내 울음으로 나오는 거잖아. 근데 맞아. 난 그런 면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느낌이야. 여러분들께는 자랑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있나요? 저에게는 한 가지 정말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억이 있어요. 제가 22살일 때 제 짝꿍 현우랑 또 한 명의 친구랑 되게 무모한 도전을 했거든요. 어떤 도전이었냐면요. 저희 셋은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떠나는 편도 티켓만 무작정 끊고 그냥 그곳에서 살아보기로 했어요.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방법을 고민하다가 현지에서 스냅 사진을 찍어보자고 했고 한국에서 2달 정도 연습을 한 후에 바르셀로나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정말로 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여행 경비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궁리하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다시 시도하기를 반복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스냅 사진을 찍어주는 일 외에도 여행 가이드 일도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일도 했어요. 어느 하나 전문적으로 해낸 일은 없지만 다양한 일을 시도하면서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3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저희는 모두 한국으로 돌아왔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각자의 삶을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자주 만나지는 못했고 그렇게 훌쩍 5년이란 시간이 흘러가 버렸네요. 그리고 이번 인터뷰를 구실로 함께 여행을 갔던 친구를 아주 오래간만에 만나게 되었는데요. 친구의 이름은 한수예요. 김한수. 저는 한수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다 무탈하게 그냥 하고 있는. 뭐 일도 춤도 열심히, 뭐 연애도 열심히. 무탈한 게 중요한가 봐. 나 이렇게 별로 이렇게 트러블 안 좋아해. 약간 이슈가 없었으면 좋겠어. 한수는 무탈한 삶, 별일 없는 삶이 좋다고 했어요. 한수의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좀 놀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탈이 많았던, 그래서 되게 불안하지만 또 그게 재미있었던 시간이었거든요. 내가 알던 한수랑 사뭇 달라진 지금의 한수를 보며 그동안 참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하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수에게 물어보았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한수는 어떻게 변한 것 같아? 여전히 새로운 걸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지만 예전보다 안정을 많이 추구하지. 다른 안정보다 경제적인 부분에 많이 힘쓰는 것 같아. 솔직히 이것도 욕심이야. 집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고 살면은 훨씬 편하게 살 수도 있어. 꼭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는 상관없는 거잖아. 전세로 살아도 되고 나중에 월세로 살아도 되고 하겠지만 나는 좀 더 노력해도 난 나쁘지 않겠다 싶었어. 한수는 서울에서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하기란 너무너무 쉽지 않은 일이라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인가 하는 회의감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문득 우리가 함께했던 시절에 한수가 떠올랐어요. 그때 한수는 돈보다는 일의 의미나 재미를 추구하곤 했어요. 20대 초반의 한수는 현우랑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힌트가 되어준다는 의미를 지닌 힌토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했어요.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이 만나서 자신의 고민을 나누고 자신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혹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주고받는 자리였다고 해요. 그렇다면 지금의 한수는 일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있을까요? 일에 있어서 의미는 많이 빠져 있어. 예전에는 의미가 엄청 중요했어 나한테. 나 이 일을 왜 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나는 엄청 중요하게 여겼고 그거에 맞지 않은 진짜 안 했거든. 근데 요즘은 일은 일이야. 그게 바뀌었어. 모든 거에 의미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한수는 지금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하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반면 지금의 저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나에게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는 일들을 하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돈도 많이 벌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돈과는 거리가 있는 일들이라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들기는 해요. 먹고 살긴 해야 되니까 돈은 벌어야 하는데 또 하고 싶은 일은 당장 돈이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저는 언제까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수에게 물어보았어요. 돈 버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있는 지금, 한수가 하고 싶은 일을 고민하고 시도해보는데 충분한 시간을 쓰지 못하는 게 아쉽진 않은지 말이에요. 지금은 안 하셔. 예전에는 혼자 카페 가서 일기도 막 쓰고 글도 쓰고 그냥 혼자 멍 때리고 그런 시간도 많았는데, 솔직히 요새는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 몰라, 요새 생각을 깊게 잘 안 해. 그럴 여유가 없어서인지 시간이 없어서인지 아니면은 이제 귀찮은 건지 그런 생각하는 게 잘 안 해 요새. 한수는 요새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고 했어요. 한수는 자동차 관련 용품을 도소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 말고도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함께 춤 연습실을 3개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렌탈 스튜디오까지 오픈했어요. 인테리어 공사를 짧은 시간에 끝내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새 이거 하느라 좀 많이 못 쉬었어. 요즘은 이러다가 번아웃 오겠는데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잘 쉴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 요새.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항상 고민인 게 저 핸드폰을 너무 달고 살아. 한 달에 수백 명하고 연결이 너무 되더라고. 그게 조금 스트레스야. 노트북과 핸드폰에서 한번 도망치고 싶다. 나도 최근에 위험신호 삐뽀삐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데 이거를 좀 넘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조금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한 거야. 너무 바빴어. 막 전화를 하루에 40통 했어. 그때는 약간 선을 좀 넘더라. 그래서 나 진짜 어지간하면은 그냥 다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느낌인데, 그때는 막 짜증나더라. 내 감정이든 뭐든 별로 내가 감당하고 싶지 않아 하는 느낌. 몰라, 또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 5년 전이든 지금이든 한수에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다면 바로 뭐든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수는 열심히도 하는데 잘하기까지 해요. 그게 한수의 강점이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뭐든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멈추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예요. 어지간해서는 대충 넘어가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거든요. 하면 어느 정도는 됐으니까요. 반면 저는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따라주질 않아요.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과 마음이 화들짝 놀라서는 그만이라고 소리를 쳐요. 그럼 뭐 쉬어야죠. 그래서 저는 포기한 일도 많고 대충 넘어간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 저를 보며 현우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제 몸이 길게 보면 건강에 좋은 거라고 위로를 해주었지만요. 그게 좋은 건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한수에게 몸에서 방전 신호가 오기 전에 틈틈이 잘 쉬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주로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일하는 한수에게 모든 전자기기를 다 끄고 온전히 쉴 수 있는 휴일을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가져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필요하지. 근데 잘 안 돼. 몰라, 이것도 내가 못 내려놔서 그래. 내려놓고 싶지 않아? 아직은. 아직 안 내려놓고 싶은 거야? 아직은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나한테. 그러게. 아직 좀 더 스트레스 받고 좀 더 피곤해도 그러네. 좀 더 벌지 뭐. 한수는 쉬는 게 잘 안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고 보니 예전부터 한수는 늘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여행을 갔을 때도 저랑 현우는 빈둥빈둥 뒹굴고 있을 때에도 한수는 푸시업을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하거나 틈틈이 일을 하곤 했어요. 그땐 그냥 대단하다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이번엔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아니, 한수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 근데 난 진짜 뭔가 계속 하고 있어. 근데 좀 안 했던 시기도 있었겠지만 안 했던 시기에는 뭔가 계속 하고 싶어 했어. 그거 안 하면 심심해. 근데 또 막상 하면 좀 스트레스 받긴 하거든. 아빠가 항상 말했던 것 중에 내가 공감하는 거기도 한데,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선 하기 싫은 걸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나는 그거를 난 인정하는 것 같아. 목표나 내가 하고 싶은 걸 딱 정했다? 그거를 달성하고 달성하지 못하고 보다 그거를 위해서 뭔가를 안 하는 게 스트레스야. 이걸 했는데 그거를 못 이뤘어. 괜찮아. 심지어 내가 그 목표를 달성을 거의 할 것 같은데도 열심히 안 해. 최선을 다하는 안 한다는 느낌이면은 난 그게 좀 스트레스더라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약간 그런 거에 있어서는 좀 강박이 있어.
한수의 아버지는 한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노력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꾸준하게 해내는 것이라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만 살다 보면 하기 싫지만 중요한 일들이 있고 그렇게 하기 싫은 일을 열심히 잘 해내는 것이 노력이라고 말씀하셨대요. 한수는 아버지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 줄곧 노력해 왔대요. 그렇게 힘들어도 버텨가면서 꾸준하게 하다 보니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게 되었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아, 나는 하면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요. 열심히 하는 데다 꾸준히 하면서 버티는 능력까지 합쳐진다면 무슨 일이든 잘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한수는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수도 잘하지 못하는 게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저는 한수에게 물어보았어요. 잘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었던 것도 있어? 내가 하나 느낀 거는 내가 일이나 이런 거가 좋았던 거는 이건 내가 통제가 가능하거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끌어갈 수도 있고 통제가 가능한데 내 감정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 마음대로 절대 안 되거든. 근데 맞아. 이거를 일처럼 내 맘대로 하려고 한 적도 있고 근데 그럴 땐 항상 실패했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아직은 어려워. 한수가 자꾸 걸려 넘어졌던 것은 관계라고 했어요.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많이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한수의 그 말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왜냐하면 한수는 누구에게든 두루두루 사랑받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랑 크게 다투는 걸 본 적도 없고요. 한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수는 자신이 관계에 매우 취약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상처받고 미움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되게 두려워했어. 그리고 난 되게 예스맨이었어. 거절을 진짜 안 했어.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인가 종이 접기를 만드는 거였어. 근데 그거를 옆에 어떤 애가 와, 잘 만들었다, 나 이거 주면 안 돼? 줬어. 안 주고 싶었는데? 거절은 요새는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거절을 하기까지도 많이 힘들었어. 뭐 누가 나한테 부탁을 한다든지 부탁을 하는데 좀 하기 싫거나 안 땡기거나 내가 시간이 별로 없어. 아니면 내가 잘 못하는 거야. 그래도 도와줄게 뭐 하는 거지. 근데 하면서도 스트레스 받고 하지만 티를 못 내. 약간 거의 착한 사람 컴플렉스의 느낌이었던 것 같아. 나는 그게 약간 집에서 왔었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형이 말썽꾸러기였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 아빠랑도 많이 싸웠었고 난 그 사이에서 눈치를 봤었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집에서는 착한 아들이어야 했던 것 같고 그러고 싶어 했었고 나까지 속썩이고 싶지 않았고 왜냐면은 싸우는 걸 많이 보고 하니까 그러면서 나는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런 눈치 보고 했던 것들이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많이 생각을 하지. 싸우는 분위기가 싫었던 한수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맞추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 편이 훨씬 편했대요. 그래서 자신이 좋은 사람 혹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러한 방식이 정작 자신에게는 좋은 것 같진 않다고 말하더라고요. 요즘 나는 항상 솔직하지는 않아. 물론 솔직하려고 노력을 해. 노력을 항상 하는데 항상 솔직하게는 안 돼. 조금 시간이 흘러서 솔직하게 돼. 내가 조금 정리가 됐을 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 표현하는 게 어려운 게 어떻게 보면은 내 감정을 내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는 것 같아. 나는 좀 늦게 알아차려. 예를 들어서 너랑 뭐 다퉜어. 그러면서 집 가서 이렇게 말할 걸, 이 얘기할 걸. 약간 그런 타입. 표현할 때도 있는데 그냥 넘어갈 때가 더 많아. 내가 그런 경험이 많지가 않은가 봐. 뭔가 이렇게 잘 싸워가지고 좋은 결과로 이렇게 내는 경험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잘 안 하게 돼. 한수는 자신이 상처를 잘 받다 보니 남에게도 상처를 잘 주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갈등을 굳이 만들지 않으려고 하니까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자꾸 미루게 된대요. 그렇게 한수는 누구에게든 미움받지 않는 사람이 될 수는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속마음은 무엇이고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많이 답답했다고 해요. 한수는 이러한 성격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어요. 아빠 일을 도왔지. 그때 한창 아빠가 바빴어가지고
일을 도왔던 것도 그렇게 원하진 않았어. 원하진 않았는데 언제 아빠 일 도와보겠어, 언제 내가 아빠한테 도움을 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했던 거. 그것도 그냥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게 그냥 나다웠던 것 같아. 다른 사람은 그랬어. 근데 약간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 그게 나 같아. 나는 몰라, 되게 잘 그랬구나. 참아. 한수는 나다운 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 앞에서 잘 모르겠다고, 헷갈린다고 말했어요. 진짜 나다운 선택을 해본 적이 있나? 라는 질문 앞에선 잘 대답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좋으면 하는,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는 이 선택이 한수에게는 어려웠대요. 관계가 얽혀있지 않은 일은 거의 없으니까요. 난 진짜 내가 그래도 엄청나게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니까 나는 이게 많이 안에 꾹꾹 눌러놓고 많이 사는 편이 많다 보니까 난 그게 항상 물 차오르듯이 치가 딱 되면은 눈물로 나올 때가 있어.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아, 이럴 때면 되게 어린애 같구나. 왜냐면 어린애들이 자기 감정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고 네.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게 끝끝내 울음으로 나오는 거잖아. 맞아. 근데 난 그런 면에서는 아직 미성숙한 느낌이야. 약간 정리되지 않은 거를 꺼내놓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너한테 어떤 감정이 느꼈을 때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부터 고민을 하니까 내 감정이 전달되면서도 너가 기분 나쁘지 않지 않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너무 많이 해. 그게 근데 눈치 보는 거라고 말할 수도 있고 배려를 하는 거이기도 하겠지. 온전히 배려를 위한 걸 수도 있겠지만 나는 눈치 보는 거에 눈치 보는 거야? 그런 거 같아. 나 그런 거 같은데. 눈치 보는구만. 난 눈치 잘 봐. 한수는 자신이 원치 않아도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참고 하는 사람,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한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요. 제가 본 한수는 무모할지라도 불확실할지라도 자기가 원하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느끼면 주저없이 뛰어들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멋지게 마무리 짓는 사람이에요. 물론 힘들지 않은 일은 없으니까 그때도 스트레스를 받기는 했지만 스트레스를 받는 일조차도 되게 즐거워했고 많이 웃었고 에너지가 넘쳐 흘렀어요. 그 에너지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서 보이지 않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었던 거고요. 저는 그런 한수의 모습이 가장 한수답다고 생각하는데 한수는 그 시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 난 너무 재밌었어. 또 나한테는 항상 새로운 자극이 되기도 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항상 그럼. 수반되었지만 그래도 그랬구나. 재밌어. 맞아. 재밌고 신선해. 뭐 할 때 항상 벽에 부딪히면 그거를 열심히 깼어. 거의 벽 깨면서 다녔던 것 같아. 일부러 그런 것만 찾아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게 되게 재밌었어. 나는 그 경험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기도 하고 그거를 비롯해서 나는 계속 살아가는 느낌도 있어. 난 그때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그러지. 그거를 느꼈어.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난 그 경험 때문에 뭔들 하면은 대성공은 안 해도 실패는 안 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 뭘 해도 대박 날 거란 생각 굳이 안 하거든.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분명 있고 많을 테니까 그래도 근데 실패는 안 할 것 같은 그때 그 마음과 경험이 뒷받침돼가지고 뭔들 하면 하겠지. 이 이야기를 하는 한수의 표정이 참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수랑 함께 일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절에 저희는 이상적인 미래를 함께 꿈꾸었어요. 비록 그 미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응원보다는 불안과 의심의 눈초리를 더 많이 받곤 했지만 셋이 서로를 온전히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나답게 꿈꾸며 살아갈 수 있었어요. 초라해지기 쉬웠던 그 시절 한수, 현우랑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저는 많이 작아지지 않을 수 있었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무엇보다도 빤히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당장은 한수가 하고 있는 일도 있고 사는 곳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언젠간 꼭 같이 재미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저는 한수가 지금보다 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마음의 문을 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5년 전처럼 마냥 자유롭게 살아가기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돈에 대한 스트레스를 조금 내려놓고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재미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한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가장 한수다웠고 그 모습이 엄청 멋있었거든요. 제 친구 한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은 매듭지어진 이야기가 아닌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사실 우리들은 늘 고민을 품고 확신 없이 살아가잖아요. 한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매듭지어지지 않은 고민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한 사람의 고민은 또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어주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